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죠. 그리고 비금속 원사들이 서로 홀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소가 가진 홀전자 하나와 염소가 가진 홀전자 하나가 서로 공유되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면 수소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전자가 2개 오면서 K 껍질이 다 채워지게 되고, 염소 입장에서도 자기 주변에 8개의 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각각의 중요한 용어들을 보면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전자를 홀전자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유한 전자를 우리가 공유전자쌍이라 하고, 원래부터 자기 한 원자에만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유되지 않은 전자라고 해서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입니다.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동서남북 찍어보면 홀 전자가 2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도 홀전자가 하나씩 있게 되죠. 빨간색이 수소가 가진 홀전자고 검은색이 산소가 가진 홀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것이 물분자인데, 이것을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결합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구조식이 되겠죠. 이렇게 꺾여지게 되는 것, 구분형이 되는 것은 바로 산소가 가진 이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꺾여지게 되는 거죠. 눌려서 104.5도로.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로 홀전자가 4개고 각각의 수소와 수소의 홀전자와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서 정사면체 중심에 탄소가 오게 되고 각 꼭지점에 수소가 오게 되면서 정사면체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메테인 분자의 구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기 원소들의 각각의 이주기 원소들이 가지는 수소의 화합물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기에는 4번 베릴륨부터 해서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에 대해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각각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게 공유결합으로, 이주기 중에서 금속 빼고 비금속들인 베릴륨은 사실은 전자쌍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금속으로 치지만. 그래서 베릴륨 넣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수소와 전자쌍을 공유해서 생기는 화합물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2고 붕소는 3, 탄소는 4, 질소는 5, 산소는 6, 그리고 플로린은 7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홀 전자수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그려보면 각각 반대쪽에 오도록 베릴륨 같은 게 찍고, 붕소는 하나, 둘, 셋 찍고, 탄소 같은 경우에 동서남북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질소부터는 한 바퀴 더 돌아서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생기고, 산소는 2쌍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플로린은 3쌍이 생기고 홀전자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홀전자는 루이스 전자점식이 좋은 게 원자과 전자수를 동서남북 찍으면서 이 원자가 가지는 홀로 되는 전자를 바로 눈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점으로. 그래서 베릴륨은 2개,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죠. 그렇게 됐을 때 수소와의 화학 결합물을 쭉 그려보면 베릴륨은 홀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수소가 가진 홀전자 하나씩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붕소, 탄소, 질소, 물, 그리고 그러니까 산소, 그리고 플로린에 대해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분자의 구조의 모양을 보도록 합시다. 분자의 구조식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일직선으로. 그리고 분자 모양은 이렇게 선형의 180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에는 BH3. 각각의 삼각형, 정삼각형 꼭지점에 수소가 오게 되면서 결합각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평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탄소가 정사면체 중심에 오면서 각 꼭지점에 수소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는 정사면체 모양을 가지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음으로 해서 부피를 많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결합선들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게 되죠. 그러면 꺾여져서 107도의 결합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뿔형이 됩니다. 그리고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보니까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수소 결합선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꺾여져서 구분형인 104.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H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선형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유결합의 예로서 많이 나오는 게 O2, 산소 같은 경우에는 홀로 있는 홀 전자가 산소 원자 하나당 2개 있으니까 서로 가진 두 개를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중결합의 산소 O2가 되는 것입니다. 질소는 홀로 있는 홀 전자가 각각 한 원자당 3개가 있으니까 서로 한 쌍 전자쌍을 공유하면 3개의 삼중결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중간에 오게 되고 양옆으로 수소가 오면서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산소와 산소 사이에 홀로 있는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고 그리고 산소는 또 하나의 홀 전자가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수소와의 홀 전자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구조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라진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분자 모양을 이루게 될까요? 항상 분자는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중심에 질소가 2개 오고 질소는 홀 전자가 3개 있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는 다른 질소와의 홀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쌍을 공유하고 나머지 홀 전자는 옆에 있는 수소 2개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선 구조식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테인에 대해서 보면 에테인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탄소와 수소로 된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탄소 2개, 수소 6개로 된 알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탄소는 홀 전자가 4개가 오게 되는데 루이스 전자점수를 찍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4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다른 탄소와 전자쌍을 공유하는 데 쓰고 나머지 홀 전자는 다른 수소와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식은 이렇게 되겠죠. 모두 다 109.5도가 정사면체 중심의 오도로 되겠죠. 단일 결합이고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에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전자쌍 홀 전자 4개 중에 2개를 다른 탄소와 연결하면서 쓰게 되고요. 그 중에 2개를 다른 수소와 전자쌍을 공유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에는 이중결합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3중결합을 가지는 에타인에 대해서는 이제는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 4개 중에 3개를 다른 탄소랑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쓰고 나머지 1개는 수소와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중결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해서 한번 보면 수소는 전자쌍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걸려오네요. 수소는 홀 전자가 하나 있게 되고 산소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 2쌍 있게 되고 홀 전자 2개 있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지만 한 쌍을 아무런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소 이온과 같이 결합하는데 무조건 내주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베이 결합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일가 양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암모늄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아무런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소 이온한테 다 내주면서 베이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 모습의 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는 앞에 NH3 암모니아처럼 삼각뿔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은. 그리고 암모늄 이온은 정사면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BF3NH3도 마찬가지로 베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을 온전히 B한테 내주면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의 길이, 공유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에 대한 공유결합을 하면서 가지는 공유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공유결합에 대한 에너지에 비교하고 하는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빠졌나 봐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에서의 공유결합 길이는 바로 공유결합의 전체 핵간거리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셀수록 공유결합 에너지는 커지는데 저 앞에 이온결합에서처럼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청력이 작용하고 반발력이 작용하고 멀리 있게 되면 인력이 반발력보다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발력과 인력이 가장 조화를 이뤄서 합의 에너지가 가장 최소점을 찍는, 그래서 0.074의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0.074일 경우에 핵간거리가 0.074 나노미터일 경우에 가장 안정해져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는, 안정화되는. 그래서 두 수소 원자 사이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아까 봤지만 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C 지점은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고 B 지점은 74 피코미터가 돼서 가장 안정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결합 에너지와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원자 사이의 결합이 강해서 안정한 분자를 이루는데 결합선의 수가 많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증가하고 결합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탄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을 비교해 봤을 때 결합 길이가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면서 결합 에너지는 삼중 결합으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는 크게 되는 거죠.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이 제일 길고 삼중 결합이 가장 짧죠. 마지막으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공유결합 물질은 주로 분자성으로 물분자들 사이에 이러한 인력처럼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인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의 결합 약한 인력으로 끓는 점, 녹는 점이 가장 낮습니다.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하지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대체로 낮고 액체, 고체 상태에서 모두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 부도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 작아서 승화성을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승화성 성질을 지닌 물질도 있는데 그게 CO2인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오딘 같은 경우입니다.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 가장 분자 간 인력이 약해서 금방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끓는 점이 매우 낮고 상호에서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공유결합의 원자들의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원자성 공유결합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탄소끼리 공유결합을 이루어져서 이 결합이 아주 세죠. 그래서 원자 간의 인력이 너무 강해서 녹류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액체, 고체 상태에서 모두 부도체 상태로 있습니다. 흑연은 사실은 도체 상태죠. 물에 대한 용해성을 보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 분자는 물에 잘 녹는 편이고 무극성 공유결합 분자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처럼 극성 물질은 암모니아와 같이 극성 공유결합과 잘 녹고 산소기체나 질소기체처럼 무극성 분자는 극성인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추세가 강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는 이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